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진원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종목까지만 또 이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만 보시면 우리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상승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드시 우리가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서 매매해야지 이 종목만 갖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반드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개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그동안에 계속 매수를 해줬던 이 프로그램과 외인의 매도, 아니, 매수가 매도로 좀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꼭 왜 이런 게 있을까? 위치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위치상에서도 좀 높은, 그러니까 이 고점에 대해서 돌파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큰 상승이 저 위에 보인다. 하지만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 얼마까지 간다, 상승한다, 이러한 사기꾼 같은 얘기는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주가는 누가 이렇게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는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분석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이게 보여요.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 돌파해서 안착하면 어디까지 더 큰 상승이 보여진다. 하지만 그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수급이 조절되고 수급이 조절되면서 안착을 하고 안착을 하면서 수급이 터지느냐, 이러한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확인을 해야지 어디까지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 이 기업에 대한 그 회장, 그러니까 뭐 대표든 누구든 아주 높은, 제일 높은 자리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그 자리를 매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매도하는 사람,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애들이 뭐 여기에서 이제 뭐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정말 소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네, 정확하게 위에 어디까지 가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제가 댓글을 보면 그런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시간 외에도 좀 밀렸어요. 이것은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다음에 뭐 시장이던 어떤 수급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려보면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 이 구간은 제가 계속 중요한, 자, 이 돌파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뭐 이 라인 땐 돌파와 안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 자리 밑에까지 밀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라인은 아니에요.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와 이 분석을 했을 때 이 밑에를 찍고 올라오는 과정, 그렇죠? 이러한 부분, 자 볼게요. 최저점이 자 마이너스 17%예요. 종가가 11%에 6%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쉽게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위치상. 그래서 시간 외에 좀 밀린 부분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못 간다가 아니라 시간 외에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라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조금 더 밀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33,350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자리가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의 위치예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자,
시간 외에 지금 밀린 상태가 33,350원 이 안쪽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이게 내일 시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어, 이 위에서 시작을 해서 수급이 강하면 네, 이렇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제가 모르겠고 만약에 반등이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느냐. 지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받고 저항받는 예, 그러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모습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가 밑으로 빠지면 다음 자리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이 자리. 자, 이 자리입니다. 그쵸? 만약에 밑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돌파해서 안착하는 걸 보셔야 된다. 그쵸? 단순하게 상승하는 걸 봐야 된다, 하락하는 걸 봐야 된다가 아니라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해진 위치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또는 네, 저항을 받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려보고요. 그러면 이제 분봉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봉에 대한 자 전에 이제 설정을 했었던 위치죠. 자, 여기 위치가 이제 저항받는 위치, 그쵸? 저항받고 빠지는 모습. 자, 이 부분이죠. 요 위에요.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30분봉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파는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크게 밀리지 않고 120 라인대의 지지를 받고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서 어, 예, 그냥 뭐 설명만 이렇게 들어보면 예, 이런 모습이고 내일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해 준 예, 이동평균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리가 중요해요. 왜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캔들과 이러한 흐름이 있었을까? 저는 여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0원과 33,000원에 대한 이 라인대인데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반드시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라갔다가 빠지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빠지는 과정에서 지지를 해주는 라인 그리고 양봉이 드러나주는 이런 부분의 이 위치 좀 예, 어떠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지금 네, 시간에 밀려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봉에서 이거 설명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흐름에서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대에서 이런 위치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지지를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 하지만 이 강하게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모습에서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못하고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라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 라인대가 깨지면 어떻게 수급이 밑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을 자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누르는 자 제가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해질 수 있다.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량까지도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지를 받는다.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러한 위치와 이러한 물량들을 보면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었던 저항까지도 이제 만들면서 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만약에 나온다.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 파동에 대한 그 호가 분석에 대한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예, 그런 분석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 상승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예, 현금화 예, 그러한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현금화 할 생각 없다. 자,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더 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 뭐 충분히 뭐 6만 원 이렇게도 5만 원, 6만 원 예,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르는 힘이 강한 상황에서 돌파할 때 한 번 현금하고 밑에서 만약에 이게 5만 원, 6만 원 간다라고 할 때 한 번 상승이 나오고 현금하고 밑에서 잡는 전략도 어떨까? 왜? 한 번 쉬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파동이 클 것 같아요. 파동이 크다라는 건 뭐죠? 상승이 크다? 그게 아니라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크고 상승도 크고 분봉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잘 판단하셔서 현금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예, 라는 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라고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약간 이거랑 비슷하죠. 만약에 상승한다면입니다. 상승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 현금화보다 낮은 가격이 오면 다시 매수. 물론 이게 빠지면 의미가 없는 전략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나는 높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치가 5만 원이야, 6만 원이야 하시는 분들은 뭐 저러한 전략도 저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락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밀리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에 밀리는 부분도 잘 대응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위치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미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걸 이 모습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빠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홀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알 수 없는 흐름 이게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비중이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 물론 이게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많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예, 그건 뭐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그건 하락이든 상승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견딜 수 있다라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없는데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는 네, 잘못되면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더 납니다. 그리고 안 좋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손절 치면 올라간다. 비중이 너무 크면 조금 이렇게 빠져요. 아, 안 되겠다. 손절 칩니다. 그럼 그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든 저러한 모습이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드시라는 거죠. 예, 그게 여기에선 지금 필요해요. 그 필요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높은 데서는 빼면 그냥 손절 치면 돼요. 이 위에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근데 밀리고 나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서는 이러한 대응도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